코딩. 자, 그러면 오늘 백엔드 하트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네스트JS 구조를 복습을 할까요? 네스트 구조 복습. 네스트 구조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자를 이용하는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네스트의 생성자를 이용하는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 그 의존성을 주입을 하는지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걸 해볼까요? 그래서 얘들 저희가 서비스를 분리를 해서 사실 이미 분리가 돼 있어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 투두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투두 서비스를. 그래서 원래 있는 서비스에다가 원래 추가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새로 투두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네, 서비스 만들기. 그래서 이 컨트롤러랑 서비스를 분리하는 이 귀찮은 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의 레포지토리. 저희가 만든 이 레포지토리 있죠? 이 레포지토리를 전에 클래스 기반으로 바꿀까 말까 하다가 안 바꿨던 걸 이렇게 하는데 이 레포지토리를 클래스 기반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기반의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게 레포지토리도 클래스로 만들자. 다 간단한 작업이라서 오늘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맨날 이래놓고 오늘 안에 안 끝나니까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죠. 네,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스JS입니다.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분석을 할 때는 그 시작이 되는 엔트리 포인트, 메인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엔트리, 입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메인이 뭐냐면, 네스트의 메인은 메인 TS입니다. 메인 TS에 보시면은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고요. 얘가 뭘 인포트하고 있는지 보면 M 모듈을 인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스트 팩토리라는 M 모듈은 저희가 만든 거고, 이 네스트 팩토리는 네스트JS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트 팩토리야, 우리가 만든 이 M 모듈을 생성해 줄래? 라고 하면은 어웨이스로 비동기적으로 기다려준 다음에 뿅 하고 앱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앱한테 앱아 3,00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트스트랩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저희 전에 만들었던 익스프레스나 페스티파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얘도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서 3,000번 포트에서 대기를 시키는데 페스티파이에서는 서버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페스티파이를 해서 서버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서버 인스턴스에다가 엔드포인트를 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생성하는 것만 하고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 M 모듈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또 보면 M 모듈에는 자 저희 메인 TS에서 M 모듈로 왔습니다. M 모듈은 구조가 또 어떻게 되냐면 텅텅 비어 있어요. 클래스가 그냥 M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달아줍니다. 이 데코레이터는 자바스크립트에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방법은 아니에요. 넷제이스가 내부적으로 바벨을 쓰든 뭘 쓰든 해서 이거 변환을 해서 돌릴 텐데 그래서 이거 변환한 것도 디스트 폴더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엠모드 JS 보시면은 뭔가 어쩌고저쩌고 엠모드는 데코레이트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문법은 아닌데 얘가 그럼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엠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컨피그 하고 있는 거예요. 컨피그 설정 명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을 해주고 있냐면 임포트 땡땡을 임포트해라. 이건 아직 아무것도 없죠. 컨트롤러스 이 컨트롤러스가 뭐냐면 저희 패시피파이 파일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로 넘길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컨트롤러의 목록을 컨트롤러스라고 불러요. 그 밑에는 프로바이더스가 있어요. 프로바이더스는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생성자를 이용한 의존성 주입에 사용할 의존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 필요한 의존성들 그리고 이 의존성들이 사용하는 다른 의존성들이 이 프로바이더스에 넣어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 서비스를 주입할 거니까 서비스가 의존성을 있고 또 서비스는 나중에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거거든요. 레포지토리도 여기 의존성으로 들어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컨트롤러는 뭐고 서비스는 뭐야? 라고 해서 가보죠. 이 컨트롤러에 가보시면요. 이제는 저희 메인 TS에서 앱모드를 거쳐서 앱 컨트롤러 TS로 왔어요. 컨트롤러 TS로 보시면은 얘도 그냥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스예요. 어떤 클래스인지 이 모양을 보시면요. 앱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그 자바에서 보신 것 같은 자바에서 그 클래스 이름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쓰던 그 생성자가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생성자가 뭔가 특이하게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냐면요. 이 자바에서는 게터 세터 하듯이 이 앱 서비스 뭔가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데스의 앱 서비스는 앱 서비스라고 하고 얘 또 타입은 앱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자바에서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네, 미미님도 자바 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안 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주는 게 엄청 삽질이니까 이거를 엄청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 앱 컨트롤러에는 앱 서비스라는 필드가 있고 그 필드를 이렇게 추계할 수 있다라고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바였으면 이 자리에 이거를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런 문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서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getHello라는 문자를 반환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는 파일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제가 야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뭘 하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달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이 루트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예, 루트로 온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를 달아서 이게 스프링 쪽에 영향을 네스트가 많이 방해해서 그런 거예요. 스프링에서 이거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get 매핑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get이라는 이 네스트 커먼에서 가져온 데코레이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요. 그럼 컨트롤러의 역할은 무엇이냐? 얘는 웹 API 계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소로 요청이 오고 거기에 파람이나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들어온 거를 여기 함수에 매개 변수 같은 걸로 넣어주고 그걸로 이 함수를 실행시켜서 그 값을 사용자한테 다시 JSON 같은 걸 직렬화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는 레포지토리가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앱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오잖아요. 이 앱 서비스는 디스의 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디스 이 앱 컨트롤러가 인스턴스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생성자를 주입해 준 걸 쓴다는 건데 그럼 이 주입해 준 건 뭐냐면 저희 바로 이 앱.서비스 서비스 TS에서 만든 이 앱 서비스 클래스예요. 예. 그래서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냐면 getHello라는 문자열이 덩그러니 있고 예. 그 문자열 반환한 함수가 덩그러니 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문자를 반환을 매우 심플한 걸 만들고 있고 나중에 여기에 코드가 10줄, 20줄, 30줄 되기 시작하면은 컨트롤러에다 이걸 때려 박았을 때 이 컨트롤러의 기능을 하는 이 코드랑 또 패스 바리를 받는 코드랑 그거 발리데이션 하는 코드랑 이 서비스에서 그거 로직 처리하는 코드랑 섞여가지고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우 심플한 구조지만 한번 이걸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서비스라는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서비스를 직접 내가 호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젝터블이라는 게 붙어 있죠. 예. 인젝터블이 붙어 있고 이걸 엠모델 TS에서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 클래스는 있는데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 스프링이 그렇듯이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이 팩토리가 크리에이트를 하라고 하면 이 앱모듈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앱 서비스랑 앱 컨트롤러의 인스턴스도 만들어 가지고 그 앱 서비스 인스턴스 만든 거를 얘는 인젝터블하다고 돼 있었으니까 얘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앱 컨트롤러를 보니까 앱 서비스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쏙 넣어줘요. 네, 그런 작업을 네, 저희가 원래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줘야 되는데 이 네스트 팩토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이거를 손으로 한 땀 한 땀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원래는 컨트롤러는 new 앱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해주고 앱 컨트롤러는 그러면은 빨간 줄이 뜨죠. 얘는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코스트 앱 뭐 서비스는 new 앱 서비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서비스를 여기다가 원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면 레포지토리가 저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레프는 뭐 new fs 레포지토리 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거 이미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fs 레포지토리가 이렇게 있다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를 또 여기다가 원래 넣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작업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기 싫어서 아까 전에 저희 M 모듈이라는 거에다가 그냥 컴픽으로 선언적으로 정의만 해놓고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거죠. 네스트 팩토리가 한다. 네, 그런 식의 마치 스프링을 보는 것 같아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가면은 분명 편리한 게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아니 패스티파이 할 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미니멀했던 패스티파이 어디 가고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네스트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나름의 현명한 생각을 하고 만든 아키텍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리캡이랑 설명을 끝났습니다. 1번 끝. 자, 그러면 질문 좀 받고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은 저희 2, 3, 4 가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투두 컨트롤러 만들고 투두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레포지토리를 투두 레포지토리 이 파일 시스템으로 한 거를 이 클래스로 변환을 하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 질문 저는 물을 마실게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해보시면서 막히시는 부분이 아 이걸 못 하시는구나, 이걸 모르시는구나 제가 하고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 앱 모듈로 가서 자, 저희는 이 앱 컨트롤러랑 앱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진짜 최소한의 것만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있는 거예요. 저희 원래는 얘가 그 네스트 프로젝트 처음 세팅하면 헬로 하는 연습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데 저희가 그거 말고 뭘 그럼 하고 싶냐? 투두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앱 서비스, 앱 모드, 앱 컨트롤러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폴더를 만들게요. 투두 리스트라는 모드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소문자로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쭉쭉 만들 건데 자, 그럼 핑구님 뭐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좋을까요? 컨트롤러 모드 서비스 중에서 맞아요. 모듈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앱 모듈에다가 저희가 컨트롤러랑 서비스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죠. 그럼 컨트롤러 이름 뭐라고 지으실래요? to list 컨트롤러 ts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오픈 투더 사이드로 이렇게 열어놓고 오른쪽에 있는 걸 컨닝하면서 보는 게 저희 정신 건강에 매우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왕이면 여기에다 테스트도 같이 만들면서 보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은데 테스트 그건 좀 생각을 해보죠. 음, 일단은 테스트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테스트를 만들까? 갑자기 테스트를 만들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만든 이 테스트가 패시파이에 엄청 의존하는 테스트라서 저걸 네스트로 테스트를 짜려면 또 네스트에서 테스트 어떻게 짜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저희 일단 오늘 목적에 벗어나니까 나중에 테스트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그래서 좀 특정 이런 서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테스트 짜는 법을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돌아가서 투두리스트 컨트롤러스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뭐죠?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맞아요.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자바식으로 이름이 장황해지는 경향이 있죠.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걔는 뭐 투두리스트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하겠죠. 네, 서비스 그래서 투두 리스트 서비스 타입인데 이 타입을 하실 때는 일단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컨스트럭터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매기변수가 있는 함수 형태로 일단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투두 리스트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는 좀 이 앱 서비스 이거 만들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클래스 타입을 그대로 갖다 박았거든요. 이러면 의존성 주입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예제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지라는 의미인데 스트리스트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저희들 그렇듯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글로벌 DTS로 가가지고 자, 저희 투두 레포지토리의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었죠. 그거랑 비슷,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것처럼 저희도 구현체 전에 일단 투두리스트 서비스. 자, 이거 인터페이스 한번 정의해 보실래요? 그러면 인터페이스. 자, 여기에서 잠시 약간 소외되고 있는 위윙님한테도 기회를 드릴게요. 위윙님, 저희가 투두리스트, 자, 투두리스트 서비스가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 얘가 도대체 뭘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레포지토리는 저장하고 가져오는 것만 필요했는데 투두리스트 서비스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여기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기능들이 저희 뭐가 있죠? 저희 네 가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져오는 게 읽기가 필요하죠. 전체 가져오기. 전체 목록 가져오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투두리스트 서비스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는 거는 이거 실제로 내가 어떻게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두리스트 서비스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걸로 뭘 할까? 이 컨트롤러가 그럼 뭘 하겠어요? 이 네 가지를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겠죠. 그 요청을 받는 접수 담당자가 이 투두리스트 컨트롤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마치 롯데리아로 치면 프런트에서 주문받는 키오스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요리하는 사람이 뒤에 있겠죠. 그럼 그 요리하는 사람이 네가 이런 요구사항을 나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그거에 맞는 걸 요리를 해줄 수 있어 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핵심 로직을 저희가 도메인 모델링을 해놨잖아요. 여기 투두리스트, 투두티스. 네. 그래서 자, 이거를 보시면은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자, 추가할 때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네, add to가 필요한데 그럼 add to의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add to는 뭘 해서 뭘 반환할까요? 자, 저희는 add to를 지금 하고 있어요. add to. 자, 이게 도메인 모델이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add to는 저희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영속성의 그런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랑 얘의 차이를 그래서 레포지토리랑 이 도메인이랑 서비스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add to를 예시로 들어서. 자, 일단 얘를 보세요. 얘는 투두리스트랑 뉴투두가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도메인 모델한테 이 뉴투두리스트를 넘기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컨트롤러가 이 서비스한테 투두리스트 전체 목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투두만 줄까요? 이 중에서 사용자가 주는 건 뭐죠? 사용자는 뉴투두만 줘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투두리스트 서비스는 컨트롤러가 사용자한테 저 뉴투드를 리퀘스트로 받으면은 투두리스트 서비스는 뉴투드만 받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투두리스트 서비스를 컨트롤러가 사용하니까 사용자한테 받는 것만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베리어블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얘한테 넘겨줄 거,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이걸 넘겨줄 거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반환할 건 뭐냐면 컨트롤러한테 얘가 돌려줄 거를 반환을 해요. 컨트롤러한테 그런 애드 투두를 했을 때 돌려줄 게 뭐가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보이드예요. 이게 좀 재밌죠? 그래서 이게 타입이 다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저희 객세지향의 정신을 따르자면 객세지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모듈들이 통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레포지토리가 있고 이 서비스가 있고 이런 걸 계층형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포지토리랑 같이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만든 도메인 모델이 있습니다. 도메인 모델. 자, 얘들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저희 모든 로직의 핵심은 이 도메인 모델이잖아요. 예, 도메인 모델의 이 구조를 보시면요. 투두 리스트랑 뉴투두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 두 개가 합쳐진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는 얘한테 뭐 해줘야 되냐면 투두 리스트랑 이거 좀 색깔로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뉴투두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뭘 만들어서 돌려주냐면 저희한테 새로운 이게 추가된 새로운 투두 리스트를 주죠. 그래서 이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거는 뉴 투두 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위에 있는 건 올드 투두 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 이번에 저희 미미님이랑 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얘 서비스가 얘 도메인한테 이 두 개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죠? 서비스를 그럼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 레포에서 투두 리스트를 가져와요. 그래서 올드 투두 리스트는 레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투 리스트. 그래서 레포지토리에 저희가 레포지토리에 여러분 get all이 있잖아요. 예, 요거를 get all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죠. 예, 얘는 그 외에 다른 역할은 이제 없어요. 그건 좀 이따가 세이브할 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뉴투드가 남았죠. 뉴투드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컨트롤러가 얘한테 뉴투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뉴투드를 주면서 서비스야, 이 뉴투드 줄 테니까 이거 추가해 줄래? 라고 하면 서비스가 알았어. 야, 레포야, 나한테 올드 투두 리스트 줄래? 라고 하면 올드 투두 리스트를 서비스가 받아가지고 좋아. 그러면 이 재료가 다 모였거든. 야, 도메인아, 이거를 줄 테니까 새 투두를 반환하렴 하면 새 투두를 얘가 받아요. 그럼 새 투두를 받아가지고 좋아. 새 투두가 잘 왔군. 이 새 투두 리스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장을 해야겠죠? 이거를 세이브를 써가지고 이 뉴투드 리스트를 레포한테 보내서 저장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이브홀이 이 투두 리스트를 받는 거죠. 이걸 누가 주냐면 이걸 이 서비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가 오고 가는지 정의하는데 얘는 뉴투드를 받아서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가 끝나고 나면은 컨트롤러야 나 잘 추가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건 바로 이 계약을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투두리스트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은 저 위에 만든 투두리스트 레포지토리의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바로 요 서비스랑 레포지토리가 통신을 하기 위한 레포지토리는 이 두 개의 get all이랑 save all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한 게 얘 이 저희가 만든 투두리스트 레포지토리 이 투두 레포지토리가 가져야 될 조건이에요. 얘는 이렇게 값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투두리스트 레포지토리가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도 아마 프로미스 보이드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dd 할 때도 얘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 도메인한테 투두리스트를 가져다 주는 거는 레포지토리가 할 테니까 결국엔 도메인에서 저희가 할 때 그리고 이 리턴하는 값도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러한테 줄 건 아니죠. 그냥 레포지토리한테 저장하라고 할 거죠. 그래서 얘도 보이드가 되고 얘도 보이드가 되고 나면은 그게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이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설명을 했으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핑구님이 컴플리트 해보시고 미밍님이 삭제 만들어 보실래요? 인터페이스를.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 이 검은 부분의 인터페이스고요. 네,
그렇죠. 프로미스 보이드를 하죠. 자, 그럼 타겟 콘텐츠의 타입은 뭐가 될까요? 이 타겟 콘텐츠를 얘는 받아서 이 디리트 투두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 모델이 필요한 거를 저희가 줘야겠죠. 그래서 옆집에 도메인 모델 이 투두리스트 TS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DB에서 가져올 거고 이건 DB한테 줄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레포지토리한테 받을 거랑 줄 걸 빼면은 타겟 콘텐츠는 네, 네. 일단은 이거는 뉴 투두잖아요. 이건 추가할 투두 한 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스트링을 할 때 s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면도 소문자로 쓰면 되고요. 그럼 네 자바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드리트드는 타겟 콘텐츠를 받아서 그러면은 이 드리트를 하려고 할 때 자 저희 레포지토리한테 원래 투두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이 드리트 도메인 모델한테 넘겨주면 얘가 새로운 투두 리스트를 주고요. 그거를 이 서비스가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이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예,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라 파일이지만 레포지토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레포지토리에 저장된 거를 이제 다시 컨트롤러한테 보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나 저장했으니까 성공했어 라고 딱 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은 없이 프로미스 보이드로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컨트롤러에서 사용자한테 그래도 최신화된 투두리스트를 다시 주고 싶은데 프론트한테 라고 하면 그때 다시 얘가 겟올 투두를 해가지고 또 그거를 추가로 또 더 가져와서 처리를 할 거예요. 네. 아,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컴플렉시드 트루를 반하게 어쩌고저쩌고 객체 배열 FS 레포지토리도 객체 배열로 주죠. 그리고 이게 컴플리티드를 true로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저희가 할 때 그 요 서비스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는 이 서비스가 하는 역할을 딱 제안을 해야 돼요. 서비스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얘가 하는 이 조직에서 이 톱니바퀴가 하는 일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 하는 일은 누군가 도메인 모델을 잘 만들었겠지. 도메인 모델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그걸 레포지토리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그 컨트롤러한테도 재료를 받아서 그렇게 받은 거를 도메인한테 줘야겠다. 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컴플리티드가 뭐가 될지를 안 받았어요. 그냥 타겟 콘텐츠만 받으면은 걔를 그냥 뒤집는 걸로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결국엔 도메인 모델한테 뭘 줘야 될지를 생각하고 만드셔야 돼요. 예. 이 객체지향적 사고 방식에서 그 실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그것이 캡슐화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야지 내 머리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뭔가 좀 간단해 보이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 코드를 어떻게 짜지? 그냥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시키는 대로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내 데이터에 넣어주고 딱 그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컨트롤러한테 뉴트를 받아가지고 레포지토리한테 새 기존 데이터 가져와서 이거 도메인 모델한테 주면 도메인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 주니까 그거 레포지토리에 저장하고 컨트롤러한테 잘됐다고 리턴한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객체지향을 잘 이해하는 게 이 조직의 톱니바퀴로 잃어본 경험이 있으면 매우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어떤 조직이 됐든 병원 조직이 됐든 학교 조직이 됐든 군대 조직이 됐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왼쪽 오른쪽에 뭐가 와야 되는지를
다시 얘기 드리면은 이거는 이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투두리스트 서비스가 컨트롤러랑 통신할 때의 계약이에요. 얘는 컨트롤러가 주는 거. 얘는 컨트롤러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TTP로 치면 사실 이게 위에 있는 게 리퀘스트고 이게 요청이고 이게 응답이에요. 네, 이게 완전 그게 실제 그거에 대응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거를 컨트롤러가 잘 해석하서 주고 우리 컨트롤러한테 사용자한테 줄 거를 우리가 돌려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 게 없죠. 그냥 잘 했습니다. 잘 완료했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미스 void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목록 가져오기는 제가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get to do list 같은 이름을 그래서 붙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get to do list라고 하는 얘는 그러면은 뭐 get to do스라고 해도 되는데 얘는 그럼 받을 게 없죠.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오니까. 전체를 다 가져올 거고 얘는 프로미스로 컨트롤러가 그럼 뭘 달라고 하는 걸까? 투두 리스트를 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컨트롤러한테 투두 베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컨트롤러가 우리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제가 이제 CQR에서 얘기했죠? 얘는 뮤테이션이고 커맨드예요. 뭐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지금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쿼리예요. 쿼리랑 뮤테이션. 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리턴 값이 있고 여기 파라미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뮤테이션이니까 반환하는 값이 없고 얘가 하는 거는 서비스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커맨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령 지리 분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 명령과 지리의 분리 저거를 CQRS라고 불렀어요. 계세로 가져오는 것도 네. 그래서 얘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컨트롤러가 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역할인데 그거를 이 서비스가 저 레포지토리한테 시켜가지고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얘의 역할은 의의는 뭐냐면 이 서비스는 레포지토리랑 도메인 모델 사이에 그러니까 컨트롤러 사이에서 실제 일을 처리하는 거는 도메인이랑 레포지토리지만 얘는 그 중간 관리자예요. 그래서 컨트롤러한테 받은 거를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 받아온 거를 도메인 모델한테 넘겨서 도메인 모델한테 가진 거를 레포지토리한테 저장시키고 컨트롤러한테 돌려주는 그 중간에서 모든 걸 중개하는 그 중앙에 있는 게 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잘 저희 거기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디코에다가 뿅. 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리했으니까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만들어 가보죠.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만들어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투두리스트에다가 저희가 그럼 이제 뭘 만들겠어요? 투두리스트 서비스 ts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인터페이스 계약을 준수하는 구현체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는 뭐라고 하냐? 임플리먼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export 클래스 to-do list 서비스는 임플리먼트 뭐를 투리스트 서비스 명세를 준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임플리먼트예요. 네. 컨트롤러는 그런 구현체가 막 바뀌고 그럴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얘도 좀 이따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게 많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희 요 4개의 함수를 저희가 만들어줘야겠죠. 서비스를. 자, 그거를 그럼 일단 제가 add 만드는 걸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add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add 라는 거는 이 new 를 받는 함수예요. new 는 뭐냐면 to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컨트롤러한테 데이터를 받았으면은 저희 레포지토리에서 기존 데이터를 들고 와서
2, 3. 이거를 도메인한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도메인 모델한테 저 뉴투드랑 투두리스트를 줄 거예요. 를 주고 그러면 저렇게 얘는 뭘 주냐면 저희한테 새 투두 배열을 주죠. 새 투두를 주니까 이거를 레포지토리한테 다시 새 리스트를 저장하라 하고 는 이제 컨트롤러한테 끝났어요 알려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레포지토리에서 기본 데이터를 들고 와야 되죠. 그럼 이 투두리스트 서비스가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저희는 생성자를 이용한 조율 방식을 쓰기로 했으니까 쏙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뭘 받아야겠어요? 투두 리스트 레포지토리. 네. 저는 좀 기니까 투두 레포지토리라고 할게요. 투두 레포지토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또 투두 레포지토리 명세를 구현하고 있는 이 투두 레포지토리를 받을 거야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일일 수도 있고 DB로 SQL로 구현될 수도 있고 좀 이따 나중에 SQL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스에 있는 투두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다 private read only 한번 세팅되고는 바뀔 게 없을 테니까 read only 넣다 해놓고 컨트롤 꺼줘. 자 그러면 얘한테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자 get all을 할 수 있죠. get all로 데이터를 들고 와요. 근데 get all은 어싱크잖아요. 어싱크니까 얘는 어싱크 add to를 해가지고 얘를 await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온 거를 저희는 old to-do list라고 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전에 저희가 컨트롤러 안에 때려박았던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PI를 어떻게 가져오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이렇게 가져온 거를 이제 도메인 모델한테 처리하라고 할 거예요. 도메인 모델, 그럼 도메인을 가져와야겠죠. 도메인 모델, add to do. 네, 전에 저희 페스티파이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서 이 to do 도메인 모델, 이 add to를 들고 와야 돼요. 어떤 게 걱정이시죠? 저거요? 저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얘를 객체로 한번 빼주면 돼요. 디폴트로 객체를 하나 빼주는데 거기다가 add to도랑 complete to도랑 delete to를 빼주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제가 한번 해놓을 테니까 import domain from to-do list ts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 함수들이 들어있는 도메인 객체를 줘요. 그럼 이렇게 add to가 생겼죠. 여기한테 제로인 old to do list랑 여기 매개분수를 보면 제로가 2개 필요하잖아요. old to do list랑 new to do가 필요한데 new to do는 컨트롤러한테 받았고 old to do list는 저희가 방금 들고 왔으니까 쏙 제로를 넣어주면은 얘가 뭐 해주겠어요? new to do list를 주겠죠. 그러면은 이 new to do list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데스에 있는 to do repository한테 to do repository야 save로 저장해줘 라고 하고 얘를 await를 한번 땡겨주고요. 그럼 컨트롤러한테 이제 끝났다고 사실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어웨이스 이렇게 하고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뭐야 리턴하지 않고 끝났네. 그러면은 이거 프로미스 리졸브 해야지 하고 컨트롤러한테 리졸브를 시켜줘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미밍님은 데리티를 해보시고 핑구님은 컴플리트를 해보실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얘를 북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전 되도록이면 주성만 보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맞습니다. 델투드입니다. 처리하라고 하고
있나요? 데스토리. 네. 도메인이 위에 투두리스트 여기서 가져왔죠. 이거죠.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 디리트드 함수예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빼준 거예요.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이게 도메인이에요. 그게 사실 저 익스포트 디폴트의 특이한 점인데 이름이 없어도 그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도메인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예,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예, 이게 도메인입니다. 네. 예, 그냥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디폴트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원하는 이름을 내가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좀, 예, 그냥 D라고 해도 되고, 도메인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원하는 이름을, 디폴트로 한 거를 난 이 이름으로 쓸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 드리프트도 해보실래요? 예, 위랑 잘 비교하시면서. 네. 위에 투두리스트 TS요. 저 위에 가가지고 컨트롤을 누르시면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임포트 하는 부분에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컴플리트 쓰신 다음에 마우스 올리시면은 타입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냥 딱 일단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마우스 올려서 타입을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타입스크립트에 그래서 쓰거든요. 마우스만 올리면 이 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타입 컨텐츠를 받아서 네, 그렇죠. 아, 타입을 안 적어주셔도 돼요. 사실 네, 사실 원래 안 적어줘도 되는데 뭐 그런 스트링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요. 네, 계속 해보실래요? 뒤에다가 그렇죠. 함수니까 중괄호를 열어서 닫아줘야지 그 함수 부문을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디스에서요. 이 생성자로 주입해준 게 이 객체 필드로 있으니까 디스에서 가져와요.
투두 리스트 레포지토리에 궤도리 있죠. 근데 파일이 많아지니까 혼란스러우시면 안 되는 게, 이 객체 지향의 중요한 사고방식은 뭐냐면, 저 투두 레포지토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안 쓰려고 이 객체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투두 리스트 레포지토리 갔다가 도메인 갔다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딱 이것만 보고, 예,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객체 지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회사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보내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지만 나 이것만 건네주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한 것처럼, 저희 이 회사원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미 만들어놨던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는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를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get롤로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 투두 배열을 주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마치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다 알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야, 그냥 네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요. 이 객체지향이 딱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아, 각자 자기 역할만 하면은 사고방식이 단순해지겠지? 예, 같은 느낌으로. 예, 네. 일단 그러면 기존 데이터 들고 오는 것부터 해볼까요? 레포지토리님 기존 데이터 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해보죠. 네, 네, 그렇죠. 없죠. 궤도는 저희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다 가져오라고 하면 다 줍니다. 이제 도메인한테 부탁을 해야죠. 도메인 대리님 원하시는 뉴트드랑 투두리스트 드렸습니다. 뉴트리스트 주시죠 해야 됩니다. 그 줄이 지금 안 맞는 이유는 원래 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메인 점 하시면 돼요. 도메인은 구현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웨이트는 안 해요. 얘는 싱크하기 때문에. 예, 어웨이트 하는 거는 DB나 HP나 이런 통신을 하는 게 밖에 있을 때는 어웨이트를 하는데, 도메인은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메인 대리님은 우리 회사에 존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통신을 할 게 없어요. 음, 삭제를 하려고 했죠. 예. 그럼 도메인님의 요구사항이 있죠. 데이터 두 개를 달라고. 그렇죠. 근데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건 투두 리스트를 들어야 돼요. 투, 그렇죠. 올드 투 리스트죠. 예. 저희 위에서 지은 이름대로. 그렇죠.
하면은 이제 얘를 받았으니까 도메인님한테 받은 거 저장을 해야겠죠. 점을 예. 그럼 얘가 요구하는 거는 투두 배열을 요구하죠. 저장을. 아니죠. 이건 타입을 제작할 때 하는 거고 저희는 저장할 거, 저 회색으로 이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안 쓴 회색 변수가 있으면은 신경 쓰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투두 리스트, 이 삭제가 된 새 투두 리스트를 저장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 서비스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잘 만들어졌고요. 얘는 추상화해서 유투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이 서비스를 그 명세대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명세대로 네 가지 메서드를 다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오늘 안에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서비스를 구현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랑 이 레포지토리를 변환을 해서 연결하는 걸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 서비스 만들기까지 했어요. 서비스 만들기까지 했고 다음에는 이 서비스를 그래서 이거를 프로바이더 얘를 인젝터블로 만들어가지고 인젝터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 예,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래서 모듈을 등록하고 예, 그 컨트롤러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예, 그런 것들을 다 해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짝짝짝짝. 자, 그러면 커밋을 해볼까요? 커밋을 왜 그러시죠? 아니요, 저희 기능 단위라고 그거 뭐고 그냥 아직 서비스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서비스밖에 안 만들었어요, 저희. 진짜 오늘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리하고 이거 전체 조직도 그려보고 한 거밖에 없어요. 예, 그거 빼고 한 게 없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밖에 안 만들었으니까요. 투들이 어, 어떤가요? 생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아, 이 컨트롤러요? 이거 아직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예, 얘는 안 올릴 거예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리하고 하고 구현도 했어요. 임플리먼트도 했습니다. 뿅. 네, 오늘은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피드백을 하고 맞춰볼까요? 오늘은 약간 제가 좀 이 밑에 있는 요거거든요. 역할과 책임 나누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계층형 아키텍처랑 좀 다르거든요. 약간 클린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운 형식인데, 근데 그럼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구조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레포지토리는 기존 투두리스트를 주는 역할이랑 새 투두리스트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고 이 도메인은 이 투두리스트랑 이거를 받으면 실제 그 로직을 처리해가지고 투두리스트에 추가해주거나 삭제해주거나 완료해주거나 한 새 투두리스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 서비스가 중간에 껴가지고 뉴투드를 받으면은 그거를 레포지토리한테 데이터 가져와서 도메인한테 시켜서 그렇게 완료된 거를 저장하고 얘한테 끝났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중간 경하는 여기 서비스. 그래서 그 앞으로 점점 익숙해지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애들이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얘들이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 객시지향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의 역할 분담을 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잘할 수 있게 레포지토리 너는 이제 이 일을 해야 도메인 너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컨트롤러 너는 이 일을 하고 서비스 너는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일을 중재해 라고 하는 이 구조에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 질문도 좀 받고 피드백도 받아볼까요?